안녕하세요. 타이거 슬리입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지금 긴 문장이 두 개죠. 두 개지만 제가 항상 영상을 좀 짧게 만들고 싶긴 한데 설명을 또 열심히 자세하게 드리다 보면 자꾸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 뭐 짧은 영상 보고 여러분들 얼마나 음, 뭐, 세세하고, 그죠? 체계적인 설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길고 지겹다 하더라도 공부한다 마음 먹으시고, 계속 꾸준히, 봐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들 영어 구조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한번 일단 읽어볼까요? 자, he had loved her. 그녀를 사랑했네. He had loved her from his balcony for many years, but he was a very shy man, and he had never been able to bring himself to give her even the smallest hint of his love. Every morning, Mr. Hoppy and Mrs. Silver exchanged polite conversation. The one looking down from above, the other looking up. But that was as far as it ever went. 자, 무슨 내용일까요? He had loved her from his balcony for many years. 뭐 비교적 쉬워 보이기도 한데, 자, 주어 수로를 찾아보겠습니다. 자, 주어는 he고요, 그죠? he, 그가. 어, 수로 부분이 여기서 뭐 love가 그거를 사랑했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그죠? 근데 형태가 had loved가 돼 있습니다. 그죠? 요런 것들을 무조건 그냥 이건 외워서 도저히 될 일이 아니죠. 자, 왜 had loved 이런 구조가 되는지. 자, 일단은 그런 목적어 her 뭐 사랑했다 이런 건 것 같아요. 그죠? He had loved her. 사랑했는데 어디서부터? 지금 구조상, 그죠? 아파트 약간 위쪽에 허피 씨가 살고 그 밑에 아래쪽에 실버 부인이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면서, 그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찰할 수 있으면서, 그런 식으로 계속 그 부인을 사랑해 오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앞에서. 자, 그러니까 발코니에서 항상 지켜보면서 사랑을 키워나가니까, 그죠? From his balcony라는 말이 나오겠죠. 발코니로부터, 어, 그녀를 사랑해왔다 이거죠. 근데 기간이 또 어떻게 됩니까? For. 자, 각각 전치사마다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for 같은 경우에는 뭐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향하여, 이런 것도 되지만 어떤 기간과 썼을 때는 뭐 동안 이런 의미도 되죠. Many years. 많은 수년 동안 발코니로부터 그녀를 사랑해왔다. 자, 그렇다면 왜 had love느냐? 어, 지금 여기 이 글에서 시제가 전반적으로 과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기 있을 때처럼, 그죠? 나는 오늘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뭐를 했다, 재밌게 놀았다, 너무 즐거웠다, 이런 식으로 과거로 기본 시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거로 한다면 어때요? 편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He loved. 뭐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He loved her. 이런 구조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면 되지. 왜 he had loved her 이렇게 했을까요? 자, 그럼 had loved는 이제 love. 우리가 동사는요. 보통 3단 변화 그래서 많이 외우지 않습니까? 그죠? love, loved, loved. 이런 식으로 뭐 3단 변화 많이 외웁니다. 맨 앞에 있는 것은 동사 원형이고요.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사전에서 찾을 수 있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기본 형태를 원형이라고 합니다. 동사 원형. 자, 두 번째는 그 동사의 과거형, 뭐 했다 이런 구조되죠. 그죠? 그거가 두 번째 오고요. 세 번째는 과거분사라고 해서 보통 PP로 알고 있는 과거분사.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사의 어떤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수동태 할 때도 BPP, 그때도 과거분사 사용하고요. 그죠? 완료 이런 거 할 때도 have PP 뭐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 동사를 형용사의 구조로 활용을 할 때도 이 과거분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동사를 다양한 형태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의 변화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동사는 3단 변화를 기준으로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뭐 go 같은 경우 go 간다 아니면 갔다 뭡니까 went죠. go went gone pp는 gone 이렇게 되듯이 그렇게 불규칙으로 변하는 단어들도 있고 뭐 규칙적으로 변하는 단어들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동사의 3단 변화 이렇게 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동사들의 3단 변화가 나올 겁니다. 그런 자료들을 찾아보시면 그래서 그거를 공부를 하시고 항상 갖고 다니면서 그 변화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렇게 변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had loved 같은 경우에는 had, pp, 그죠? 과거분사 pp 그런 구조가 지금 들어있는데요. 왜 이런 걸 쓰느냐? 자, 우리가 시제는 일반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식으로 나타내죠. 그죠? 여기 현재가 있으면 또 뭐 여기 미래도 있겠고요. 그죠? 여기 과거가 있겠죠. 자, 이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과거에 어떤 사건이 두 사건이 일어났어. 그런데 그 두 사건이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났는지, 그죠? 둘 다 과거이긴 하지만 둘 중에 순서를 따져서 어떤 게 더 먼저 일어난 과거인지 그 순서를 굳이 따지고 싶을 때, 그거를 표현을 해줘야 될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둘 다 과거로 해버리면 어떤 게 먼저 일어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서 우리가 하나 더 먼저 일어난, 뭐 보통 뭐 대과거라고 하기도 하고요. 자, 그때 일어난 것을 표현해주는 그 표현이 우리는 필요한 거죠. 자, 우리가 과거라고 하면은 보통 뭡니까? ed를 붙이죠. 그죠? 자, loved 이런 것처럼. 그럼 대과거는 어떻게 하느냐? 대과거는 과거인 ed에다가 이 기준 시제, 여기서 지금 과거가 기준이죠. 이거보다 한 시제 먼저 일어난 거.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하나 더 먼저 일어났다. 자, 기준이 뭐가 되든 그 기준 시제보다 하나 더 먼저 일어난 선 시제, 앞서 있는 시제를 표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장치가 바로 have pp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런 장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그걸 써야 돼? 이렇게 뭐 끝까지 따지시면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장치를 사용합니다. 자, 이런 장치를 그럼 과거에 이 have pp를 적용시켜 보면은 여기에 이 부분이 자, 이 부분이 have인데 이게 ed와 결합을 해서 had가 되는 겁니다. had가 되고요. 뒤에 pp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구조, 이런 형태가 됩니다. had pp.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그냥 loved가 아니라 had loved, had pp의 구조가 돼 있죠. 그렇다는 말은 이 이야기에서 항상 과거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죠? 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먼저 그 과거부터 있죠. 쭉 과거까지 쭉 그렇게 사랑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전부터 더 과거부터 쭉 그녀를 사랑해왔다 이런 얘기죠. He had loved her from his balcony for many years. 지금 기준이 되는 이 시제, 지금 과거, 이거보다 그 이전부터 훨씬 더 과거부터 이렇게 쭉 또 사랑을 해왔다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he loved her 하면 될 것을 he had loved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자, 그러나 but he was very shy man. 사랑을 해왔으면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사랑만 해요? 고백을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그죠? 그 말은 shy man이란 얘기죠. very shy man. 아주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He had never been able to bring himself to give her even the smallest hint of his love. 자, 뭐 복잡해 보이긴 하네요. 자, 그러면 and를 사이에 두고 뭡니까? 부끄러워, 수줍음 많이 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and 또 시작하죠, 문장이. 그는
never 어때요? never 이런 거 부사죠. 부사 신경 쓰지 말고 없다 생각해도 됩니다. 자, he had been able to. 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가능하다 이런 말을 할 때요. 뭐 우리가 조동사 can 같은 것도 뭐 쓸 수 있습니다. 그죠? I can do it. 동사 앞에 이런 조동사 can을 써서 뭐 가능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떤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런 거 할 때 형용사 abl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able. 이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뜻이에요. 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제가 형용사라고 말씀드린 것은 만약 그는 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됩니까? he. 자, able이 형용사니까 어떻게 해요? 그는 할 수 있어요 하면 he able? 아니죠. 형용사는 뭐 데리고 온다 그랬죠? 비동사랑 같이 써야 되죠. 형식적인 비동사. 형용사는 수로 자리에 혼자 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할 수 있어요 하려면 he is able.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자, he's able. 자, 그 다음에 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he's able 하고 끝나버리면 여러분들 뭘 할 수 있지? 궁금하죠? 자, 이렇게 able 뿐만 아니라 어떤 형용사든지 이렇게 비동사 뒤에 형용사를 썼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걸로 부족해요. I'm afraid. 난 무서워요. 두려워요. 뭐가 무서운데? 뭘 두려워하는데? 그 추가 정보 필요하죠. 그죠? 전 자랑스러워요. I'm proud.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 뒤에 부족한 정보를 쓸 때 몇 가지 구조가 올 수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투부정사, 투동사 원형의 구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는 제가 이런 영상에 뭐 하나는 다 설명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이걸 하나의 공식으로 뼈대로서 기억을 하시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서 자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he's able to 뭘 할 수 있었을까요? 뭐 영어를 말할 수 있습니다. He's able to speak English. 그죠? 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로 하면 he was able to speak English. 그죠? 뭐 그런 식으로. 그러면 좋아요. 지금 여기 able이라는 형용사가 왔으니 그럼 앞에 뭐가 보여야 됩니까? 비동사 보여야 되죠. 비동사 여기 pp로 돼 있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지금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장치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had pp. 그죠? 여기도 지금 아까처럼 he had loved처럼 had pp가 그죠? 할 수 있었다는. 근데 긍정입니까? 부정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 never 있죠. never. 그러면 이게 부정이죠. 결코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부정문인 거예요.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 과거 이전부터 과거까지도 계속 할 수 없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He had never been able. 뭘 할 수 없었을까요? 제가 아까 able 뒤에 뭐 쓸 수 있다 그랬죠? 투부정사. able 뒤에 투동사 원형 쓸 수 있다 그랬죠? 여기 있네요. to bring. 그죠? 가져오는 거를 못했다. 가져오는 거. bring. 가져오는 거를. 자, 그 다음에 자, 가져온다. 가져오는 걸 못했어? 뭘 가져오는 걸 못했을까요? 자, bring의 목적어 자리에 어떻게 보면 이 전체가 목적어라고 볼 수 있는데 bring의 목적어. 자, 무엇을 가져오는 것을 못했을까요? 자기 자신이 himself가 to give 주는 것을 그죠? 주는 것을 그러니까 가져온다 딱 가져온다기보다는 그렇게 그쪽으로 유도하는 거.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자신이 미스터 허프 씨 그 자신이 give her to give her 주는 것 그녀에게 주는 것을 그죠? 그쪽으로 주게끔 하는 것을 실패했다. 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녀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녀에게 the smallest hint 그죠? 가장 심지어 가장 작은 그 힌트 어떤 힌트죠? 또 이 명사를 of his love 전치사구가 또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그의 사랑의 힌트죠. 난 너 사랑한다라는 그런 작은 심지어 그 작은 even the smallest hint of his love 그것을 어때요? 주는 거. 자, give라는 동사 다음에 우리 give라는 동사는요. 그죠?
준다 그러면 뭐뭐에게 무엇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죠? 동사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두 개 올 수 있습니다. 뭐뭐에게 무엇을. 그죠? 주는 어떤 의미가 있을 때 그렇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면 뭡니까? 뭐뭐에게 그녀에게 뭡니까? 무엇을? smallest 힌트를. 그죠? 그녀에게 힌트를 주는 거. 그 자신이 himself가 그녀에게 작은 사랑의 힌트를 주는 것을 그죠? 그렇게 실천하게끔 bring 하는 것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bring something to 동사원형. 자, 이런 구조가 됩니다. 자, 구조를 한번 적어보면요. bring의 목적어 자리예요. 자, 목적격. 요거는 자, 요런 구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격 to 동사원형. 자, 이렇게 되면요. 이 목적격과 to 부정사의 관계는 주어 수로의 관계로 봐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얘가 이거하게 이끄는 겁니까? bring. 그렇게 유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그죠?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는 구조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것도 또 이런 문장도 이런 구조구나 하면 해보시고 왜냐면 이런 구조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반복해서 또 아마도 나올 겁니다. 자, 그렇게 but he was very shy man and he had never been able to 뭐 할 수 없어요? 결코 뭐 할 수 없었어요? 결코 할 수 없었어요. he had never been able to bring 그렇게 유도하게끔 가져오는 것을 실패했죠. 그 자신이 himself to give 주는 것을 그 자신이 주는 것을 누구에게 무엇을? 그녀에게 힌트를 주는 것을 결국 실패했다는 얘기죠. Every morning, Mr. Hoppy and Mrs. Silver exchanged polite conversation. 자, 매일 아침마다 허피 씨하고 실버 부인은 뭐 했습니까? exchanged 했죠. 여기 뭐 구조가 비교적 쉽네요. Mr. Hoppy and Mrs. Silver 주어고요. 자, exchanged 서로 교환했다는 얘기죠. 동사. 자, 목적어 polite conversation 서로 예의 바른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죠. 자, 한 명은 지금 서로 두 명이 주고받으니까요. 그죠? 제가 두 명이 있을 때, 자, 두 개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는 뭐라고 합니까? 이거는 원. 그죠? 하나 원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the other입니다. 여기에 이 더를 꼭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 더 다른 거는 존재하기 않기 때문에 더를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뭡니까? 한 명은 looking down from above 위에서부터 내려다보고 또 the other 뭐합니까? looking up 올려다보면서 그러나 but that was as far as it ever went. 자, 여기서는요. 비동사 뒤에 far 그게 먼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먼 거. 그러니까 그게 한계죠. 자, 그런데 for 앞에 as가 붙어 있고요. 뒤에 as가 있죠. 자, 우리가 비교라는 거 할 때는 그러니까 뭐와 뭐 어떤 대상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서로 다른 거. 얘가 얘보다 더 뭐뭐해. 이런 식으로 어때요? 차등해서. 내가 너보다 키 커. 그죠? 얘가 쟤보다 힘세. 이렇게 차등으로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거는 뭐 ER이나 뭐를 붙이고 than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I'm taller than him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동등 비교를 하는 게 있습니다. 두 가지를 어때? 같은 걸 비교하는 거죠. 나도 너만큼 이뻐. 그죠? 그녀도 쟤만큼 공부 잘해. 뭐 이런 식으로. 뭐뭐만큼 뭐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이 형용사나 부사 앞에 as를 붙여주시고요. 비교하는 상태. 이 뒤에다가 또 as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아까 해석 어떻게 됐나? 뭐뭐보다 이렇게 됐죠. 비교하는 거니까. 다른 거 비교하니까. 뭐뭐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then 이 as는요. 뭐뭐만큼 이렇게 해석. 그래야지 말이 맞죠. 비슷한 거 비교하는 거니까. 이 앞에 있는 부사요. 그렇게 이렇게 해서 그만큼 그렇게
그만큼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이거만큼 그렇게 뭐뭐하다. He's as tall as 뭐 he was, he is 이런 식으로 그가 키가 큰 것만큼 얘도 그만큼 키가 커. 둘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that was as far as it ever went. 자, 그 거리가 이제 진행이 되고 뭐 거리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건이 진행이 되고 맞죠, 그죠? 간 것만큼 그렇게 멀다. 그만큼 멀다라는 것은 요게 한계라는 겁니다. 그게 갈 수 있는 그만큼이야. 그게 뭐 그게 다다 이런 뜻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떤 구조가 돼 있냐면요. 문장 뒤에 지금 전체 이 문장 여러분들 한 문장인 거 아세요? 이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마침표 어디 있어요? 여기 끝에 여기 있어요. 여기가 마침표고요. 예. 중간에 마침표 없죠. 여기 쉼표죠. 그럼 이 전체가 한 문장이거든요. 제가 문장에서 주어 동사는 항상 하나라고 그랬어요. 진짜 주의는 하나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Mr. Hoppy and Mrs. Silver exchanged. 이게 주어 동사예요. 허피 씨와 실버 부인은 교환했습니다. 이게 주어 동사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추가로 뒤쪽에 이렇게 추가로 구조가 올 수 있어요. 교환했습니다. 뭐 이런 예의 바른 대화를 교환했습니다. 주고받았습니다. 그래 놓고 이렇게 ing가 왔죠. ing가 왔죠. 이런 구조가 뒤에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 해야 되냐. 어떤 정보의 추가, 부연이에요. 부연. 어떤 정보를 부연하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자, 어떻게 해요?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죠? 내려다 보면서 아래쪽으로 내려다 보면서 또 다른 한 명은 위로 올려다 보면서 그렇게 대화를 주고받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그죠? He had loved her. He had loved her from his balcony for many years. But he was a very shy man, and he had never been able to bring himself to give her even the smallest hint of his love. Every morning, Mr. Hoppy and Mrs. Silver exchanged polite conversation, the one looking down from above, the other looking up. But that was as far as it ever went. 여러분들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네, 또 뵐게요. 안녕. See you soon. Bye.